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에서 채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금융지주에서 이코노미스트 일을 하고 있는 유신입니다. 오늘 다파콘에서 또 초대를 해주셔서 요즘 저 역시도 채권 관련돼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제 공동락 부장님과 함께 이제 토론도 하고 재밌는 얘기를 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기준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는 4% 후반 내지는 5% 초입 정도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거로 봤었는데 그 일정이 좀 더 지연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미국의 금리 인상은 작년처럼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금리를 더 끌어올린다는 측면들보다는 일종의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꺼진 불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불이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화를 하기 위한 일종의 마지막 금리 인상 사이클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금리 레벨이 당초 예상했던 경로에 비해서 좀 더 높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금리의 반응들이 경제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채권 쪽에서는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라든지 규모에 대해서는 약간 편차를 준다라고 하더라도 채권에 대한 매수 시점이라든지 매수 규모를 늘려야 된다는 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장님께 한번 꼭 뵙고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에서 5.5까지 간다고 그려볼게요. 미국 연준, 그러니까 페드 입장에서 25, 25, 25 이렇게 3번 올리는 것 같고 한 번에 50을 올리고 25 이렇게 올리는 것 같고 자금 콜 시장 그리고 시장 금리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통상적으로는 작년에 이제 화두가 됐었죠.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안 했습니다만 심지어 100bp 인상을 가지고 몬스터 스텝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그만큼 점점 베이비에서 빅과 자이언트, 몬스터로 간다라는 뜻은 그만큼 금융시장, 당연히 채권시장이겠죠. 채권시장에 미치는 이펙트들이 크다는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베이비가 4걸음을 해서 몬스터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금리를 조금씩 따박따박 점진적으로 올리게 되는 효과와 한 번에 큰 폭으로 올리게 되는 효과를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주 큰 폭의 금리를 한 번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올리는 게 훨씬 충격이 덜한 이런 행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금리 인상의 폭을 가지고도 상당히 작년에 연준이 시장과 딜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크게 올릴 거야 라는 걸 통해서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더 강력하게 피력했던 측면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훨씬 충격이 덜하다라고 풀이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인플레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25를 3번씩 올리면 효과가 없을 수 있겠네요. 인플레를 잡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상했던 범주 내에서 하는 거와 예상했던 범주를 벗어나서 서프라이즈나 쇼크를 주는 행보는 분명히 성격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만큼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면 깜짝식으로 해서 금리를 팍팍팍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작년에 그런 상황들을 몇 번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도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연준이 그전 행보와 좀 다르게 금리 인상의 보폭을 조절할 이유도 보면 금리 인상이 그만큼 폭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했다라고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미국의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는 뜻은 주식으로 따지면 발행 물량이 많은 거죠. 당연히 공급이 많게 된다라고 하면 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채권이 다른 속성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해외 부분에서 특히나 기축통화국이 미국의 채권을 산다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채권을 산다는 의미에서 달러를 산다는 의미를 더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달러가 갖고 있는 기축통화로서의 패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 또 비교가 가능해 보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국가 채무가 많이 좀 늘어나서 미국 달러와의 매력도가 떨어진다, 미국채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채권 시장도 결국은 돈의 흐름들이 좌우되는 부분들이고 상대 가치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그만큼 부채를 많이 늘렸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은 뭘 했냐라고 하는 거죠. 유로존도 꽤 빠른 속도로 국가 채무를 늘렸고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해당하는 유로화라든지 일본 엔화의 가치라든지 일본 엔화나 유로화에 대한 평가 자체가 달러보다 박하게 된다라고 하면 투자처로서의 의미는 자체적으로는 달러가 아니면 미국채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얘보다 얘가 더 낫다라고 하면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 부채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가 발행한 채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전통적인 경제학 그리고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나라의 국가의 채권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고전학적인 그렇죠.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디폴트도 날 수 있고 그렇죠. 발행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전 최근에 이제 MMT라고 해서, 그러니까 레리 랜더를이라는 미국 경제학자가 쓴 이제 MMT와 관련되는 이론들이 있는데, 이 MMT가 현대 화폐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특성을 기존의 고전학적인 경제학 개념에서 벗어나서 화폐의 개념을 이제 새로 이제 정의를 했고, 이 내용은 이제 차후에 다른 방송에서 좀 충분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화폐, 현대 화폐 이론에 근거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국가 부채가 안 늘어나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무엇이냐? 국가 부채를 발행을 해서 그것이 예산, 즉 재정으로 잘 쓰여서 가계와 민간 부분의 순자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즉 부채는 누구나 발행을 하지만 부채를 발행해서 돈을 잘 써가지고 내부에 있는 국가의 민간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면 그 나라의 부채가 많더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국채는 결국엔 살 수밖에 없는 매력도가 있는 채권이 된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예. 반대로 예전에 그러면은 유럽 재정위기를 생각해 보시면요. 유럽은 재정으로 많은 부분을, 즉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 빚을 가지고 재정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유럽은 반대였습니다. 민간 부분에 생산을 많이 일으키지 못했고 자산소득도 많이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즉 자산소득을 많이 일으키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국가가 세금으로서 다시 징수할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외부에서 이제 빌려가지고 자국 내 민간 부분에 다 돈을 썼는데 그 돈을 갖다가 이제 결국에는 국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익을 수취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돈을 걷어들여야죠, 세금으로. 근데 징수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비스업에 돈이 많이 쓰여졌는데 서비스업 자체가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나라들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유럽은 재정 위기로 인해서 뭔가 트러블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제 위기로까지 발현이 됐고, 미국을 보시면 밖에서 돈을 많이 끌어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끌어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재정으로 투입을 잘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자산 가격도 좋고 세금을, 특히 가계에다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그 GDP 대비 비중이 거의 30%를 육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는 부채가 많아도 안살림이 잘 돌아가니까 그 나라의 국채를 충분히 사기에 매력도가 있는 나라다, 성장하는 나라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이런 현대화폐 이론의 관점에서는 미 국채는 앞으로도 계속 사야 된다. 단순히 부채 사이드와 금융 사이드만 놓고 부채가 많으니까 디폴트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관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 공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정한 가격 레벨이라는 것들이 중요한데, 시장의 가격, 그 채권 시장에서도 그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폭과 그 속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도 너무 빠르고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각자 기준을 맞게 가져가시되, 일단은 미국채에 대한 투자는 달러 패권 그리고 미국이 성장을 멈추지 않는 이상 매력도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